오는 대선에서 3자 구도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최근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부각됐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결정되고 안철수 교수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구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후보들의 활동과 발언 하나하나가 관심사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링에 오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 최근 논란이 됐죠. 언론들도 이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최정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대선 후보의 역사관 논란, 이전 대선 때는 거의 없던 얘기인데 유독 이번 대선에서 논란과 정치 공방이 심해진 것 같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박근혜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언급되는 과거사라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적으로 부친이 집권한 시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의 인식이 남다를 수 있는 만큼 다른 후보에 비해 더 관심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사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후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충분한 조명이 필요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1964년 중앙정보부는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입니다. 2차 인혁당 사건은 10년 뒤에 일어났는데요.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 반대 시위를 한 민청학년을 수사하면서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된 180여 명 가운데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가 8명이었는데요.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이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훗날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과 조사 과정의 고문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용공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재심 판결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신 정권에 반대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 위법한 수사재판의 희생양이 됐던 8명의 숨진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고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게 됐다. 무죄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고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사법살인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충분히 설명된 뒤에야 박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볼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혁당, 즉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이번 논란도 지난 10일 박근혜 후보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의 정치 과정에서 나름 깊이 생각하고 사과한다는 말도 일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들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시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좀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특별히 더 진전된 것은 없다. 예, 왜냐하면 이게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대법원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즉각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때 피해당한 분들에게 죄송하다. 부강 청시하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인혁당 사건과 75년에 있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을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인혁당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박 후보는 발언 사흘 만에 유가족을 향한 위로의 말을 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에부터 제가 그 당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참 죄송하고 또 이렇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연장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야권은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켠에선 미래를 봐야지 왜 자꾸 과거에만 매달려 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다소 원론적인 얘기지만 대선 후보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검증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네, 대선 후보의 역사인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선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과거의 어떤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느냐는 단순히 과거의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인식은 곧 미래의 국정운영, 통치 방식과 직접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놓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지를 판단하는 근거와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헌법으로 보면 5년간 국정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근데 5년간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고 때때로는 그 영향이 몇십 년 또는 100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잘못된 5년간의 잘못이 그렇잖아요? 불가역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미래가 있을 수는 없겠죠. 이 때문에 대선 후보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평가를 하느냐는 당연히 검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언론은 국민, 유권자를 대신해서 더욱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조명해 봤는데 앞으로 다른 대선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부각되면 다시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감시하고 또 점검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재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